네, 65페이지에 이거 먼저 간단한 거 먼저 끝내고 45페이지에 11번 테마입니다. 공무수탁 사인. 우리 행정주체 범위 안에 본래적 행정주체 말고 누구도 있었다? 기타 행정주체도 있었다. 그치? 기타 행정주체에는 2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누구 포함됐어? 응? 이거는 성실성의 문제야. 어? 빨리 찾아봐. 어? 빨리. 노트 했을 거 아니야. 다 썼더만 그때. 행정 주체 종류. 심각한데 이거 어쩌냐. 전투성.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는 복지부동 해도 돼. 그때는 전투성 없어도 돼. 그냥 보신적으로 살아. 지금은 아니야. 공무원 아니잖아 지금은. 응? 전투적으로. 이그 정말 우리 어린애들 어쩌냐. 아주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시키고 싶다 그냥. 저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 지금. 있죠?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역시 옛날 방식이 좋아. 응? 무슨 방식? 때려버리는 거. 공부는 맞아야 돼. 안 맞고 고개 끄덕였어. 맞겠다는 얘기야. 있잖아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 뭐라고 했어? 이거는 몇 번이? 우리 진도 어떻게 나가니? 그치? 우리 지금 앞에서 이미 2달 해놓은 거여서 우리 진도 되게 짧아. 짧아서 뒤에 거 이제 내가 복습용으로 한 바퀴 개관해 준다고 했잖아. 구제법 파트는 열어놨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상당히 시간 많아. 시간 많은데 근데도 시간 부족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뭘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매직스쿨로 다 들어올래? 살아남자고 제발. 살아남자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전 기본 강의에서도 그런 말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살리는 게 우리 패스원을 살리는 길이야. 응? 패스원 난 나한테 너무 잘해줘 지금. 너무 잘해줘.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는 방법은 하나야. 합격시키는 거야. 평균 자기들도 다 내봤대. 100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게 기본적으로 노량진의 평균이래. 실강에서 100이 앉아있으면 100에서 1명 정도가 합격을 한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학원 합격생이라고 우리 합격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다 떨어지고 합격한 놈 하나 정도 나오는데 그 놈이 누군지 어떻게 지가 와서 자진납세하지 않는 이상 고맙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물론 그런 거지 같은 동네 학원이 있냐고 내가 그랬지. 난 기본적으로 어디서도 50% 밑으로 떨어뜨린 적이 없다 합격률을. 근데 1%라고? 나 그런 식의 수업하고 싶지 않다. 재미없다 그런 거. 그래서 최대한 올려주겠다. 그 니네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잘해주니까 회사가 나도 잘해주고 싶지. 잘해주는 방법은 합격률 높이는 거야. 그게 얘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 최선의 방법이야. 나 2월부터 들어 앉아 있을 거거든. 애들하고 같이. 4월까지 한번 뛰어볼래? 볼 사람 있으면은 카톡으로 나한테 따로 얘기해. 알겠어요? 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상담해주고 해줄 테니까 좀 살아남아 보자고 좀.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왜 별게 아니에요. 90%는 허수라고 했잖아.
10%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야. 10% 때려잡는데 가장 센 무기가 뭐야? 행정법이에요.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기 힘들다고요. 다른 과목은 남들만큼 만지면 되는 거야. 행정법이 이게 지금 표준점수 적용되는 상황에서 유리한 거라고요. 뒤로 가면 상황 심각해진다고 했지. 행정법 점수 아무도 안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40인가 45 맞은 놈이 점수 적용시키고 나니까 68인가 67인가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합격을 했거든? 그러면 40이 60으로 올라갔다는 건 남들이 얼마나 못 봤다는 얘기야. 행정법이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 안 올라가. 표준점수 적용시켜도요. 행정법 빵 튀길 수 있다고. 이거는 그냥 밑으로 세게 그냥 그 우리 얌체공 있잖아. 팍 치면 빵 튀긴다고. 얼마큼 집중을 해주면 얼마큼 내가 원하는 다 먹을 수 있는 과목인데. 그래서 이거부터 뚫으라고 하는 거라고. 응? 되는 게임에 되는 게임. 얘네는 원래 자기의 사무가 있다고 했잖아. 국가 원래 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지자체에 원래 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지자체 자기의 고유한 사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치사무라고 한다고 했지. 근데 얘네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가 안 하고 얘들한테 넘긴다고. 니들이 해라.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법관계 적용된 애들이라고. 이거 공법인이어도 사법관계 적용돼요. 공법인이어도. 알겠어요? 공법인이라고 해서 이 공법인은 공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란 뜻인 것 뿐이지 공법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법을 근거로 설립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얘네들은 원래 사법 적용된 애들이야. 사법 적용된 애들인데 위탁받은 이 공무 있지. 행정사무 중에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 예, 행정작용 중에 공행정작용,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니들이 해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잖아. 그러면 맡긴 일들을 얘들이 할 거 아니야. 맡긴 일, 즉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돼. 그것 빼고 나머지 다른 짓 할 때는 다 사법관계인 거야. 알겠어요? 예, 그 범위 안에서 공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얘네들이 행정 주체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유할 수가 없어. 다른 손발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다른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고. 예, 국가는 자기 손발이 엄청 많잖아. 행정기관들이. 그쵸? 얘는 다른 행정기관을 보유를 못해. 그러니까 지가 그냥 행정기관이야. 근데 행정기관들,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가 행정청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행정기관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청이야. 알겠어요? 본인이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얘들 처분해버린다고. 얘들 행정청이라고요. 그 일을 하는 범위 안에서.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친구가 있잖아. 이게 상당히 특이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공무수탁사인이지 사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사록을 사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에는 사법인하고 자연인하고 이렇게 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GS나 이런 애들이 사법인, 우리 같은 개인이 바로 자연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삼위일체라고 별도의 행정기관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주체면서 행정기관이면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공무수탁사인. 알겠어요? 공무수탁사인. 단순하잖아. 4명밖에 없어. 네. 자, 다시 들어가. 45페이지. 큰일 났어. 내가 초등학교 애들은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성인이야 우리.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이거 얘기하는 거야. 위탁하는 거. 위탁하는 방법은 다 합치면 3개야. 법률로 바로 위탁 때리기. 이것도 있어요. 법에서 그냥 위탁을 시켜버려.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 특허로 위탁 때리기. 예. 그 다음에 특허는 뭐라고 했어? 권리 능력,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그 중에서 권리 능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다음 공법상 계약으로 위탁을 하기도 해요. 3개. 뭐가 있어? 법률, 그리고 특허, 그리고 공법상 계약. 알지? 예,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시험 문제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나오는 것들.
예, 공무를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사인한테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굳이 그걸 이름을 민간 위탁이라 불러. 굳이 이름을 우리가 따로 한번 불러줍니다. 민간 위탁. 예, 위탁 중에서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데, 예, 이렇게 위탁을 받은 친구를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고요. 공무수탁 사인. 그러면 그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나 인생애들이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는 거야. 네. 내가 너무 혼을 냈나? 네, 심각해진 사람들 있어. 네. 심각할 필요는 없어. 네, 그냥 웃으면서 하면 돼. 네. 뭐 지가 욕해놓고 나서 지가 모르고 그치? 그냥 웃어 별거 없어 인생 그죠? 봅시다. 별사탕 학원. 별사탕 학원이야. 별사탕 학원. 별사탕 학원이 공무삭사인이라고. 예. 첫 번째 별정 우체국장 별. 그 다음에 사선의 선장, 항공기의 기장. 예, 탕 어디 갔어? 탕 없어졌네. 네. 네. 별사탕 학원. 예. 사립대학교 학장, 운전면허 시험의 원. 이렇게 해서 별사탕 학원인데, 봅시다. 별정 우체국장이 뭐예요? 원래는, 우체국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기 땅끝마을에 있는 섬이나 이런데, 섬에 사는 사람이 한 10명이야. 1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편 와요, 안 와요? 편지 와, 안 와? 편지 오지. 편지 오는데 꼴랑 그 10명을 위해서 거기다 우체국 설치하면 어떡해? 그럼 국장 1명 있어야 되고, 그치? 직원 1명 있어야 되고, 2명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성비가 안 맞잖아. 그쵸? 그럼 이러면 어떡해? 그냥 동네 사람 중에서 1명이 우체국장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중에 1명.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왈왈이 1명을 잡아요. 왈왈이가 누구야? 신림동 왈왈이 나 머리 잘라주는 미용실 아줌마. 그 아줌마가 왈왈이야. 왈왈이가 뭐지? 소문의 근원지. 알겠어요? 말 무지하게 하는 인간. 동네 소문 다 만드는 사람 있지. 풍문으로서 그 사람이 왈왈이야. 그 사람한테 줘야지 딴 사람한테 손에 넘어갈 거 아니야. 편지가. 그쵸? 그래서 1명을 딱 지정을 해. 보통은 누구? 예, 동네 구멍가게 아줌마가 짱이야. 예. 구멍가게 아줌마 또는 이제 세탁소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짱이야. 예, 그런데 가도 세탁소는 없을 수 있지. 집에서 혼자 빨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 구멍가게는 무조건 있어요. 가게 없는 동네가 어딨어. 섬이어도 가게는 있어요. 사이다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콜라는 안 먹어도. 그치? 콜라는 미제 똥물이니까 먹을 수가 없지. 그치?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잖아. 그치? 북두 칠성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이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맨날 나가고 섬 나가고 배 타고 사이다 사오나? 가성비가 안 맞잖아. 그치? 기름값이 더 나와. 그러니까 사이다 파는 곳은 무조건 있어요. 자갈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패스트리 먹어야지. 그 정도 먹으면 돼. 알겠어요? 그 정도 먹으면 또 하나 빼먹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썬프레소는 팔아야지. 썬프레소는 뭐요? 담배. 담배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파는 구멍가게 무조건 있다고. 그치? 저기 지방에 가면 뭐라 불러 그런 거를 점빵이라고 해. 점빵. 그 쟤네들은 그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편의점 아니야. 아침부터 안 열어. 그치? 문 잠가놔. 대모질하기 전에는 1, 2학년 때는 후배들하고 엄청 놀러 다녔어. 예, 엄청 놀러 다닌 게 사람 없는 섬 골라 다녔어. 사람 없는 섬. 우리끼리 놀자 이거야. 뭐 당연히 뭐 처음엔 뛰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그치? 예, 이렇게 놀자 그러고서 이만큼씩 짐 싸들고 텐트랑 들고 막 돌아다녔어. 그냥 무인도 막 이런데 엄청 다녔거든. 가면 다 있어요. 점빵은. 그죠? 그리고 이제 대모질한 다음에 제가 수배 생활하면서 예, 수배 생활 혼자 도망은 안 다녔고 여자친구랑 도망 다녔어요. 너무 심심해. 혼자 도망 다니면. 둘이서 그냥 전국 여행한 거야. 예, 학교 딱 벗어난 순간 제일 먼저 집에 딱 전화를 했지. 아버지 미안합니다.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수배 생활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돈 딱 받아갖고 계속 이동하니까 카드로 지네들이 날 추적해도 난 여기 없어. 또 딴 데가 있지. 또 여기 없어. 딴 데가 있지. 계속 도망가는 거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을 돌잖아요. 전방 다 있어. 그럼 가면 어떡해? 난 담배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담배가 필요한데 문 열린 가게가 없어. 그럼 가서 두들겨. 문 열어! 그러면 이제 아줌마 뭐야? 이러잖아. 담배. 담배 주세요. 그 아줌마가 별정 우체국장이라고. 알겠어요? 그 아줌마가 누구야? 행정주체야. 그 아줌마가 누구야? 행정청이야. 행정청. 알겠어요? 행정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공권력 행사하면 돼, 안 돼?
공공기사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거 다 사가라 이씨 하명이다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위탁받은 공무가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예, 물건 파는 게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야. 그냥 편지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이 위탁받은 공무야. 편지 전달하는 과정에선 걔는 국가야. 알겠어요? 국가입니다. 거기다 우체국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사선의 성장 항공기장 이건 뭐예요? 이게 원양어선이 나갔어. 우리나라 배잖아. 근데 그 안에서 칼부림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응? 칼부림 났을 때 짜장면 시키면 오죠. 태평양 중앙까지. 그치? 오지만 짜장면은 온다고 했어요. 무조건 우리나라 짜장면 갑니다. 알겠어요? 예, 유럽에 가면은 그냥 뭐 6시, 7시 문 닫았지. 우린 24시간, 그리고 10분 안에 도착 안 하면 돈도 안 받아. 알겠어? 예, 태평양까지 바로 가요. 가는데, 근데 경찰은 안 와. 알겠어요? 112 신고한다고 저기 대서양까지 오나? 안 오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 총 줘요. 네가 경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박 안에서 항공기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가 경찰인 거야. 얘가 국가예요. 이게 공무상 사인이라고. 문제 생기면 얘들이 총 쏜다고요. 예. 물론 얘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면 뭐 그때 뭐 대책이 없죠. 그렇죠? 국가도 문제 발생시키잖아. 예, 그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자. 발전소를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뭐 공항을 만들고, 뭐 도시를 만들고 한단 말이야. 이런 걸 하는데 누가 더 집 잘 줘? 국가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하고 건설업체하고 어느 게 더 잘 줘? 민간이 훨씬 건물 잘 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민간 기업이 도시 만들고 막 할 수 있는 법이 엄청 많아요. 얘네들한테 네가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들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네가 해라. 이렇게 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른 하나의 개별법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는 20조에 사업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인정이라는 게. 그게 이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네가 담당한다. 네가 사업 시행자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뭐 GS건설한테 네가 여기 도시 만들어. 네가 여기다가 공항 만들어. 이렇게 하잖아. 그럼 걔 국가야. 걔 국가야. 걔 행정주체라고요. 얘가 이렇게 행정주체가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남의 땅을 막 뺏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만들어 이렇게 하잖아. 예, 국토교통부에 정해줘요. 여기다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GS건설이 들어가갖고 막 땅 내놔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가니까. 알겠지? 그런 게 공익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학장. 예, 사립대학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야. 사실 이상한 이유가 뭐야? 이상한 이유가 우리는 일제강점기 겪고 6.25 겪고 그랬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에도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나온 고등학교 배제고등학교 이런 거 배제고등학교 있어요? 본인이 배제야? 혹시? 배제인지 자기가 몰라? 네, 배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 학교 교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 이게 교가예요. 그냥 노래 계속 해요. 이상하죠?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만들었는데? 예, 미국 사람이 만들었어.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학교야. 예, 학교가 없던 시절이잖아. 학교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예, 기독교 단체들이 와가지고 학교 엄청 만들었다고.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우리는 아펜셀러가 만들고 걔는 누가 만들었어? 걔 이름 뭐야 갑자기? 예, 아이씨 아무튼간에 네, 그쪽 별로 안 좋아해 신촌을. 네, 그래갖고 예, 걔네들이 와서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는 사립학교가 그래 많아요. 근데 원래 학위는 누가 줘야 돼? 국가가 줘야죠. 국가가 공인한 학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립대학 나오면 난 대학 안 나온 거야? 그럼 안 갔지. 그치? 사립대학교 총장 학장의 학위를 줄 수가 있어요. 짱. 예? 유니버시티면은 종합대학이면 총장, 칼리지면은 2년제, 그러면 학장. 얘네가 학위를 준다고. 원래 누가 줘야 돼? 교육부 장관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부 장관 안 주고 총장이나 학장, 사립학교의 장이 줄 수가 있다고. 그것도 인정한다고 학위로. 알겠어요? 이것도 공무삭 사인이야.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기관장.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죠. 민간 시험장 많이 있잖아. 뭐 요즘엔 난 요즘 잘 모르는데 학원에서 시험도 본다며?
무슨 뭐 시뮬레이션으로 시험 보고 막 뭐 별 그지 같은 네. 별짓을 오락이냐 네. 막 그런다며 예? 다 공무삭 사인이야. 이거 국가 아니잖아 이거. 예? 이런 애들이 공무삭 사인이에요. 여기까지 웃겼지? 그 다음부터 어려워. 네, 기능 들어갑니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지들이 다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내리는 거 말고도 있잖아. 이렇게도 엄청 내려요. 아니 사실 뭐 법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딱 찔러놔요. 예, 국교부 장관이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한다, 보복부 장관이 한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일을 보복부 장관이 다 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보건복지가 해결이 안 돼요. 죽어. 다 뭐야? 다 위임위탁해요. 다 딴 놈한테 시킵니다.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정치적인 판단만 하잖아. 그렇죠?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요. 근데 조직 내부적으로만 분산해갖고 또 해결이 안 돼. 그래도 민간한테 다 분산을 시키는 거야. 아웃소싱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사인의 독창성과 전문지식, 재정 능력을, 그래, 국가가 그만큼의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 도시를 만들긴 해야 되거든. 예, 우리나라에 만약에 집이 부족해. 그래서 좀 도시를 만들고 분양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여기 만들어. 예, 여기 만들고 그에 따른 이익 네가 다 가져. 라고 하면 얘 만들 거 아니야. 그죠? 예, 얘가 이익을 준다니까 지가 만들어요. 그럼 국가는 도시 만들었으니까 된 거잖아. 목적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애들한테 유인을 줘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구별 개념,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조하는, 기술적 업무만 보조하는 행정의 보조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생각해봐. 우리가 소방 공무원이 나와갖고 불을 끄는데 소방 공무원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든. 그냥 옆에서 그냥 일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지나가는 시민들. 그런 사람들 행정의 보조자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런 게 행정의 보조자. 이거는 정식으로 법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무삭사이면 옆에 있는 사람도 행정 주체가 되겠어요? 걔가 행정 주체가 그냥 옆에서 불 끄는 거 도와줬는데 걔가 이렇게 공무삭사이 되면 걔가 뭐 할 수도 있어. 막 하명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행정의 대행자. 행정의 대행자 이건 도급 계약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그 여러분들 저기 길 가다 보면 쓰레기 그 용산구하고 몇 개가 지들이 직접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쓰레기 치우고 하는 거 거기 보면은 뭐 관악구 대행 어디 회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차에. 그치? 걔네들이 대행자야. 걔네들은 행정 주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인 거야. 또 우리 저기 이제 주차 단속 돌아다니는 차량 있죠. 걔네들도 그냥 행정의 대행자. 걔네들은 공무삭사인 아닙니다. 그냥 사진 찍어 다 갖다 주는 사람이야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무부담사인. 얘는 공무를 집행하는 권한은 못 받고 의무만 부과받은 애들이야. 누구? KG 패스원. 이 패스원이 있잖아. 예, 저한테서 3.3% 띠간다고 했죠. 얼마나 준다고 그거를 또 띠냐? 막 이러면 안 돼. 이건 국가가 띠는 거예요. 국가가. 예, 그런 걸 원천징수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강사를 줄 때 당연히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는데 그 33 띄는 게 그러면 얘네가 공무수삭사이잖아. 만약에 KG 패스원이 공무수삭사법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치게 되면 이 친구들이 행정청으로서 나한테 의무부관 하명 처분하는 거거든. 돈 내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돈을 띄워다가 국가한테 갖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의무만 있어. 의무만. 예, 원천징수세를 떼다가 3.4%를 갖다 넘겨주는 역할 이것만 하는 것이지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KG 패스원은 얘는 공무삭사인이 아니라 그냥 의무만 부담했다. 공의무부담사인 이렇게 되는 거야. 공의무부담사인.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당연히 이 공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쪽에 있는 행정기관들의 권한사무잖아. 얘네들의 권한사무인데 얘네들한테 넘겼지. 그러면 권한의 귀속점이 당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야 권한의 귀속점이 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우리 헌법 제96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조직과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권한법정주의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고 이건 시군구청장이 하고 막 이렇게 다 분배를 해놨어. 그러니까 사무들마다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법률로 분배를 해놨는데 이거 함부로 막 바꾸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권한이 넘어가고 있잖아. 이미 법률이 다 정해놓은 권한 배분 관계를 깨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깨버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의 근거가 공무를 위탁할 때는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별사탕 학원에 대한 개별법상의 근거들이 쭉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그러면 공무수탁사인은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똑같이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는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결론은 얘는 행정주체인 거예요. 행정주체. 행정기관설. 얘 입장에 따르게 되면은 얘는 그냥 국가나 지자체의 손발의 역할만 하는 거야. 그냥 행정기관의 역할만 하는 거지 얘가 권한을 부여받는다라거나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심부름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심부름 하는 거지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권리 의무가 얘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주체설 자기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한다. 얘는 행정주체가 맞다. 그에 따른 유익도 지가 얻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가 진다. 맞아요. 그에 따른 책임도 다 지가 져요. 아까 공익사업 시행자 있죠. 공익사업 시행자 막 도시 만들어 막 발전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만들어서 발생하는 이익 있잖아. 이익 얘가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유익도 지가 얻고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책임 있죠. 뭐 보상금 줘야 되잖아. 보상금 주는 것도 지가 줘요.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지가 실수로 불법행위를 했어.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지가 배상해요. 국가 일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 국가 일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단순한 행정기관이라면 어때요? 단순한 행정기관이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행정기관이 되는 거야. 그렇게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법행위해갖고 국민한테 손해 발생시키면 누가 돈 줘요? 국가가 돈 주지 여러분들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원칙적으로. 알겠지? 근데 얘네들은요. 공무수탁사인이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불법행위로 국민한테 손해를 발생시키죠? 그럼 돈 누가 줘요? 얘네가 줘요. 얘네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도 의무도 얘네들한테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행정주체인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에 대한 책임 다 자기가 다 집니다. 생각건대 공무수탁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권한을 행사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기한테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행정주체인 겁니다. 단순히 국가 등의 손발의 역할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행정주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위탁의 대상, 임무설, 법적지휘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임무만 넘겨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나온 건 못 받고 위탁의 형식 넘어가시면 법률로 할 때가 있고 계약으로 할 때가 있고 행정행위로 할 때가 있다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특허의 방식이라거나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라거나 이렇게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법률관계,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공무 계속의 의무, 공영무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가 만약 일을 해버리면요, 일을 하다가 말아버리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죠. 다음 선거 때 책임 물어버립니다. 보통 안 물어서 문제지, 그치? 물어버려요. 근데 이게 사인이잖아 지금. 실은 사인이잖아. 얘가 일을 하다가 별로 돈 안 되겠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막 이러면서 공행정 사무를 위탁받아서 그걸 예보가 하라고 했는데 얘가 하다가 말아버리면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 건 성립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돼. 책임감 있게 나는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행정 사무, 공영무는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공무수탁사인은 그 공행정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얘가 당연히 갖게 되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거 원래 누구 사무니까? 국가 사무니까 얘한테 지원 좀 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공무 계속의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얘도 지금 공법관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공법 적용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근데 국가가 얘한테 일 맡겼다고 그냥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제 뭐 이거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제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나온 거 뭐 청년 창업 지원한다고 애들한테 그 뭐 20대 애들 막 이런 애들이더만 애들한테 뭐 가게 열어주는데 뭐 지원금 좀 주고 뭐 이렇게 했더만. 근데 뭘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건지 기술을 안 가르쳐 줬어. 돈을 주면 안 돼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아, 애기들이 뭘 안다고 걔들한테 그 한 5천만 원 그래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쳐요. 그래 뭐 1,000만 원 그냥 준 거고 뭐 4천만 원 이자 없이 빌렸다고 칩시다. 날려먹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한 달이면 얘 뭐 이거저거 해보다가 다 날려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 2년 이상 버틴 애가 거의 없다며. 거의 다 날라갔다며. 감독 겁나게 해줘야 돼요. 감독을. 이 민간이잖아. 민간한테 일 시켰잖아. 민간한테 일 시켰으면 국가가 계속 와서 감나라 배나라 엄청 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해줘야 돼요. 특별감독 들어갑니다. 특별감독. 오케이? 이게 뭐였어? 특별권력관계. 계속 똑같은 거에서 뱅뱅 돌잖아 지금. 그치? 배운 거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권력관계 문제가 되었던 그 국가 영역이 뭐뭐 있었어? 근조감사. 근조화환을 우리 집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줘서 고마웠다. 그치? 거기서 근조감사의 특별감독관계예요. 감독관계. 예, 이건 국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기 일을 위탁을 하게 되면 가서 엄청 감독을 해요. 예, 참아야 되는 거고요. 예,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예,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상대로 소송 제기해요? 우리가 취소송 같은 걸 얘기하면 상대방 피고가 누구예요?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무슨 소송?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니까 권리소송. 하지만 항고소송, 취소송이나 무효등록소송이나 부작용소송이나 이런 건 무슨 소송? 법률관계는 간접적으로 다투는 거고요. 그 행정처분이란 행위를 직접 다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행위소송이라고 해요. 행위소송. 그러면 이 소송의 상대방 누구랑 싸우는 거냐 하게 되면 권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권리 주체해야 돼요. 행위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행위 주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처분을 한 행위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행정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제13조 몇 조부터 몇 조까지? 9조부터 34조까지. 중간에 몇 조? 13조. 13조에 보게 되면 취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청. 얘는 누구예요? 얘는 행정청. 공무사상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얘한테 위탁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가 아니라 얘가 행정청이니까 그냥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상대로. 얘는 행정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얘하고 우리가 공법상 계약을 맺었어. 누구하고? 공무사상인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계약이니까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니까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 당사자 소송을. 비권력적 공법관계, 공법상 계약, 거기서 불복 방법 뭐였어? 당사자 소송이었잖아. 당사자 소송은 여러분 무슨 소송? 권리소송이야, 행위소송이야? 권리소송. 상대방 권리주체죠? 여기 봐봐. 얘 행정주체, 권리주체잖아. 그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도 역시 공무수사사인 얘를 상대로 싸우는 거야. 얘를 상대로. 얘 행정주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때 그게 항고쟁송이든 아니면 당사자 소송이든 간에 상대방 피고, 피청구인은 공무수탁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손실보상이라는 거 생각해봐요. 아까 그거 공익사업 시행자. 법에 근거해가지고 와서 내 땅 뺏는 거예요. 예, 여기다 공항 짓는다고 공항진하고 GS건설이 와가지고 내 땅을 뺏어가요. 그럼 보상금 누가 줘요? 보상금 국가가 줘요? 원래 공항은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GS건설 보고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보상금도 GS건설이 주는 거예요. 손실보상도 그건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땅을 뺏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법에 따라 했으니까 적법한 행위야. 적법한 행위인데 그때 보상을 하는 것도 공무사상이 하는 겁니다. 누구?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주는 거야. 자기 돈으로. 근데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얘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아요? 행정상 손해배상. 물론 무슨 법이 있어?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 불러? 국가배상 청구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 행정주체. 행정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 행정주체야? 그렇지.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얘를 상대로. 그래서 위탁주체설, 공무수탁 사인설 이렇게 있는데, 위탁주체설은요, 국가한테 공무를 위탁받은 거면 민간 위탁 받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 사업시행자 공무수탁 사인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려워.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어느 법을 근거로 해야 돼? 48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어느 법을 근거로 해야 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봐봐요. 우리 헌법 29조 1항 2항 나눠지는데, 그건 이제 국가배상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우시고, 우선 29조만 볼게요. 29조. 그 다음에 우리 국가배상법 5조는 국배법 들어가서 보고, 2조 이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했을 때 헌법 29조에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피고가 된 쪽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돼 있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념이.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공공단체 누구야? 외우라고. 응? 나는 있잖아. 내가 좀 또라이죠. 그거 내가 인정을 해요. 내가 또라이인 건 맞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우리 KG도 저 좀 이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 강사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거 이제 회의한다고 회의 자료를 넘겨요. 회사가 강사한테 보여줘요. 보여주면 이제 형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거 읽어봤는데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회의 자료를 넘겼다가 깜짝 놀랐어. 그쪽에 담당 마케팅 쪽 담당 부장이 이런 분 처음 봤다고 15페이지를 넘겼거든. 그럼 나 뭐 했을까요? 연구실에 가갖고 밑줄 다 걷죠. 각각의 번호마다 대책 다 세웠죠. 이건 이렇게 처리한다. 이건 진단이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 부분 이렇게 홍보해야 되고 내용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다. 강의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여기에 다 코멘트 달았죠.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패스원이 가야 될 길이고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이렇습니다. 회사는 뭐래? 동의합니다. 근데 세상의 강사 중에서 이런 거 줬더니 가갖고 그거 다 밑줄 그어갖고 대책 만들어 놓으면 처음 봤다는 거야. 나는 학생하고 얘기하든 회사하고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얘기한 다음에 다 적어놔요. 알겠어요? 다 적어놔요. 그리고 뭐 해야 돼?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 그 얘기했다는 걸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들었던 얘기는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 이거 2개라고 했잖아. 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상법인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공공단체라고 부른다고. 이건 원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개념이 그런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저게 공공단체야. 알겠어? 그러면 헌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처 몇 명이야? 4명이지. 국가, 지자체, 기타 공법인, 공무사세 4명이지. 4명 중에서 원래는 행정상 손해배상의 배상 책임 주체 피고 쪽은 저 4명 다 등장해야 돼. 알겠어요? 다 등장해야 되는 거야. 행정 주체잖아. 행정 주체가 불법행위한 거잖아. 그치? 4명 다 나와야 되는데 헌법에서 하나 빠진 거야. 누락. 누구 누락됐어? 공무수탁사인. 누락됐죠. 근데 이 국가배상법에 보게 되면은 이 국가배상법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반법이랍시고 있는 이 친구가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군지 알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단체는 누구랑 누가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심지어 기타 공법인까지 누락된 거예요. 누락된 거야. 2명 빠져서 기타 행정주체 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뭐 어떻게 근데 법인데. 그치? 그러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헌법의 구체화법이야. 상위법이랑 하위법이 있으면 뭐 적용시켜요? 상위법이 헌법이고 하위법이 법률이잖아 지금. 그러면 뭐 적용시킨다고? 상위법이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나의 인내심은 있잖아. 한계가 없어. 알겠지? 한계가 없어. 봅시다. 헌법이 있는데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법률 왜 만드나? 법률이 있는데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법규명령 왜 만드나? 대통령령 왜 만드나? 그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총리령은 왜 만들고, 해결할 수 있으면 부령은 왜 만들고, 이 국가가 만든 걸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조례규칙은 왜 만드나? 적용하려고 만들지. 적용하려고. 알겠어요? 상위법이랑 하위법이 있으면 뭐 적용한다고? 하위법. 적용 우선순위. 상위법이랑 하위법이랑 효력 우선순위는 누구야? 상위법.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우선이니까 하위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고 상위법의 효력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하위법이고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얘는 사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상위법과 하위법의 둘의 관계인 거예요. 적용 우선순위는 하위법에 있는 거고 효력 우선순위는 상위법에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헌법이 있고 국가배상법이 있어. 뭘 적용시킬까? 뭘 적용시켜? 헌법이야 국가배상법이야? 헌법이야 국가배상법이야? 그래. 이제 할 줄 아네. 그치? 이제 1점 맞을 수 있어. 그치? 1점. 이거 적용시켜야 돼. 법이 이렇게 돼 있어. 누구야? 둘이지. 그러면 얘들 어떡할 거야? 얘들이 공행정 사무를 수행을 하다가 불법행위를 했다? 얘네들이? 그러면 얘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민법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조에? 756조에 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예, 756조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이 직접 움직여? 공단 어디 있는데? 만나봤어요? 공단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직원이 하다가 일하다가 잘못했어. 불법행위했어. 그러면 돈 누가 주는 거야? 누가 줘? 직원이 줘? 그럴 거면 일 안 해나. 예, 그렇잖아. 여기서 내가 실수하면 패스원이 돈대요. 물론 난 직원 아닌데, 보통 그렇게 하지. 직원은 뭔데? 아예 이건 직원이잖아.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법인이 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뭐야? 사용자 배상 책임. 그러니까 피용자가 잘못하면 사용자가 돈 내는 거라고요. 이런 건 민법 756조 적용시키는 거라고요. 이거 얘가 잘못했을 때 국가배상법 적용할 수 있어 없어? 국가배상법에 배상 책임 주체 안에 배상 책임을 지는 친구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거 법 적용을 시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쟤는 민법 적용하는 거라고. 아예 일반법으로 민법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르게 되면 내가 뭐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적용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있어.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막 법률들에 많이 있거든? 법률들에 많이 있어요. 불법행위했을 때 손해배상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포진돼 있거든. 포진돼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이렇게 순서로 움직이자라고 써 있어. 국가배상법 8조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우적인 거야.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최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거나 이런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야. 그런 거 없으면은 국가배상법 적용시켜.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민법 적용시키는 거야. 근데 국가배상법 적용될 수 있는 친구는 둘밖에 없는 거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럼 기타 공무상법인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적용이 안 되니까 뒤로 밀린 거야. 뒤로 밀려서 민법 적용받는다. 얘는 어떡하겠어? 얘는 공무사사인. 이게 국가배상법에 있어 없어? 없지. 배상 책임자에.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법적 지위 얘기를 하면서
공무수탁사인이 불법행위를 했어. 뭐 사법인일 수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고 양쪽 다 생각해봐. 우선 공무수탁사인이 그 공무를 행사하다가 이 사무를 이행을 하다가 얘가 불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원래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얘가 행정주체니까 그냥 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라고. 얘한테 돈 달라고. 우선 그게 맞아. 그러면 법은 뭘 적용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법에 근거도 없이 막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건 없지.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권리가 인정되는 거잖아. 권리가 인정돼야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그걸 행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법을 찾아야지. 법을. 무슨 법? 이거 해보려고 했단 말이야. 행정상 손해배상이니까, 공행정사무니까 이거 해보려고 했어. 근데 여기에 공무사상이 없는 거는 얘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민법 적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왜 여기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법이잖아. 원래는 쟤네들 2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적용시켜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고민도 있고, 예, 원론적인 이런 고민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 2번째,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때하고 이 민법을 적용할 때하고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민법에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요건에 해당하면 배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피해 국민이 돈을 못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면책 규정이 있다고요. 국가배상법 적용하는 거하고 민법 적용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국민한테 더 유리해? 국가배상법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죠. 면책 규정이 없어요. 왜 없을까? 헌법상 권리예요. 헌법 29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기본권이라고요. 기본권의 예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이미 헌법 제정하면서부터 인정해버린 권리이기 때문에 예외 따위 허용할 수 없어요. 법률 따위가 어디서 예외지를 해. 헌법에서 예외를 인정했으면 몰라. 헌법에서 예외 인정 안 했거든요. 법률에서 예외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배상법 2조를 적용받게 되면은 예외 없습니다. 면책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유리해? 국가배상법이 더 유리하잖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피해 국민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설의 대립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문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국가배상법 적용설.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국가배상법을 아예 적용하려면 얘네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치? 얘네들한테. 얘네가 지금 위탁한 거잖아. 얘한테 위탁했지. 그러니까 요 위탁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된다고 돼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위탁주체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국가배상법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앞에서 얘기한 거 위탁주체설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설 충돌하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좋았어. 그럼 그 다음 봐봐요.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 앞에 건 먼저 받아들입니다. 넘겨받았어요. 상대방 피고 누구야?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지. 그래, 얘한테 달라고 해. 공무수탁사인한테 돈 달라고 해. 그럼 우선 현재 법 그대로 하게 되면 민법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피해 국민한테 불리해. 그럼 생각해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행정사무 수행하는 거하고 공무수탁사인이 공행정사무 수행하는 거하고 이게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니면 뭐 이거나 저거나 쌤쌤이에요? 쌤쌤이잖아요. 원래 지가 해야 될 일이었잖아. 만약 지가 그냥 자기 일 했으면 국가배상법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피해 국민이. 얘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잖아. 법적으로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피해 국민이. 그쵸? 예, 그래서 국가 등이 직접 공무를 수행했을 때하고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거나 어쨌든 둘 다 공행정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두 사건 사이에서 내용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요.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의 방법이라고요. 원래 이런 유추 적용은 다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행정 주체니까 그냥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 하는데 얘가 한 것도 공행정 작용이니까 이것도 행정상 손해배상 문제 맞는 거니까 국가배상법 적용을 시키라고. 다만 직접 적용은 안 되는 거고 유추 적용을 하는 거지. 예. 얘네 돌만 된다고 돼 있으니까 유추 적용을 하자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민법 적용설. 그래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긴 하는데 너도 행정 주체지 뭐. 근데 국가배상법에 돌만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네. 너로 가자. 얘로 가요. 얘로 가는데 얘로 가면 분리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면책 규정. 야 그건 제외해.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공무사상인데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근데 국가배상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고요. 적용이 안 되니까 민법으로 가긴 가는데 여기 겁나 불리한 게 하나 있고 그 면책 규정 겁나 불리한 거 하나는 눈 감고 없는 걸로 가자. 이게 바로 민법 적용설이에요. 뭘로 가면 좋을까요? 뭘로 가면 좋아요? 만약에 삼형제야. 집에 형제가 3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착하고 누가 제일 똑똑하고 누가 제일 책임감이 있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거잖아. 한반도는 통일해야 된다처럼 정해진 거잖아. 뭐죠? 둘째잖아요. 그쵸? 둘째. 그쵸? 첫째는 제정신 아니고 셋째는 무책임하죠. 그거예요. 둘째예요. 왜냐면 제가 둘째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 맞춰서 태어났거든요. 네, 엄마한테 둘째로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을 했죠. 둘째야.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 얘가 제일 좋은 거야. 알겠어요?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달라져. 얘하고 달라져. 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국가배상법 유추적용하는 게 좋긴 한데 말이야. 그래서 얘 어떡하니? 얘 자연이. 얘 어떡할까요? 아까 점빵 아줌마 생각해봐. 그리고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 이런 거 생각해봐. 그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게 되면은 경찰이랑 비슷한 옷 입고 있는데 경찰 아닌 사람 있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누구야? 공무사사인이야. 지방자치단체랑 계약하고 돈도 받아. 돈도 받고 지금 공무 수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들 안전질서 유지해주고 거리질서 확립하고 이런 게 그 할아버지를 하는 일이에요.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충성! 행정청님! 딱! 그럼 딱 그럴 거야. 이러실 거야. 그러면 뭐야? 막 이러고 가면 돼. 그치? 네. 그거 행정청.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강서구 사건이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앞에서 애들한테 얘들아 빨리빨리 건너라 이거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 이게 뭐 견장하다 딱 차면 뭐 된 거 같잖아. 사람이 말이잖아. 그치? 완장 딱 차면 경찰인 것 같고 막 내 경찰 아닌가? 막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갖고 저기 중앙 교차로로 들어간 것인 거지. 나도 경찰처럼 삑삑 이거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삑삑 이걸 하려고 호락이 있으시니까 들어가신 거야. 응? 들어가셨는데 삑삑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팔 내린 거지. 아이고 그게 계속하면 젊은 애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찰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업무거든요. 그 교통 나가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경찰들은 이제 뺑뺑이 돈단 말이야. 그냥 순환보직으로 제일 짜증나는 게 그쪽이야.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하시겠어. 그래서 힘들어갖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가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차가 빠바방. 뻥이야. 그냥 만든 거야. 그냥 그 사건 내가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었나? 네. 그러면 있잖아. 이래갖고 5중, 6중,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1인당 손해발생 금액 1억. 인원 만약에 17명. 17억. 할아버지 만약에 한 달에 여기서 30만 원 받으시고 이거 하시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잘못하셨네. 뭐해? 공무서 어디 갔니? 윈도우 7. 뭐라고? 뭐 한다고? 나 까먹었어 지금 보이게.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 할아버지가 17억이 어딨나? 그치?
17억 있으면 집에서 놀았지. 씨, 여기서 나와갖고 그거 하겠어? 그치? 알바 삼아 나와서 하시는 건데 아무리 운동 삼아 하신다고 할지라도 돈 있으면 여기서 크루즈 타고 놀았지 이미. 그치? 17억이 있어. 할아버지 보호해야 되겠지? 뭘 보호해? 할아버지를 왜 보호해? 잘못한 놈인데. 네, 할아버지는 무조건 공경하나? 사람 죽여도? 그런 게 있어. 사람 다 죽었잖아 지금. 살인자. 그게 아니라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할아버지한테 공무사상이니까 이 사람 행정추행,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할아버지 돈이 없잖아. 할아버지 돈 달라고 하면 돈 없으니까 돈 못 주지. 그럼 어떻게 뜯어 돈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뜯어? 짜도 안 나와. 알겠어요? 그럼 피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예요. 피해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 국민을 보호하려고 우리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을 때도 판례가 이렇게 인정했어요. 이 사람은 자연이 있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다. 시험은 안 봤죠. 네, 시험은 안 보셨는데 국가배상법상으로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렸어요. 공무원이다 하게 되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얘기야? 얘네들한테 하라는 얘기야. 얘네들한테. 피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통해 얘네들한테 할아버지가 잘못하시면 얘네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강서구 사건은 지자체, 기초지자체. 얘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강서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자. 그러면 할아버지는 여기 세 개 학설 중에 뭐가 되는 거야? 공무사학 자연이나 국가배상법 적용설. 그게 적용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설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변제자력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피해 국민 보호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게 2009년도 10월 21일인가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법에 포함됐어요.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국가나 지자체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허용하겠다. 네. 안 그럼 피해 국민들이 엄청 손해를 봐요. 그럼 얘는요? 돈 없어요? GS 돈 없어요? GS 돈 많아요. 그죠? 예. LG하고 GS하고 헤어졌죠. 그 중에 헤어질 때 얘네들은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좋게 헤어졌잖아. 예. 그렇게 되게 아름다운 회사도 몇 개 없죠. 예. 헤어질 때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막 웃으면서 뽀뽀하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예. 그래 헤어졌죠. 근데 LG 강의를 나갔더니 형들이 뭐랬는지 알아? 돈 되는 건 GS가 다 가져갔어. 씨. GS 돈 많아? 알겠어? GS 돈 많은데 GS가 공무사학 사법인. 공무사학 사법인이죠? GS가 일하다가 불법행위를 했단 말이야. 공무를 수행하다가. 그랬을 때 국가가 만약 위탁을 했어?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럼 뭐야? GS는 면피 이거잖아. 이거 완전 면피잖아. 그건 아니죠. 지가 돈 줘야 돼요. 이거는 제대로 가요. 국가배상법 유추적용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얘가 한 것도 어쨌든 행정상 손해배상 문제잖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학설은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판례는 세상 진짜 속 편하게 살아요. 판례는 딱 보고 국가지자체 GS 없어. GS 없어. 그냥 민법 면책규정 적용 안 돼? 써있어 면책규정. 적용해. 상관없어. 속 편해 판례는. 알겠어요? 예, 막 살아. 판례는 원래 막 사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학설은 언제나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요. 판례는 언제나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기면, 충돌이 생기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 학설을 반영해서 법이 바뀌어요. 간혹은 이제 판례도 반영되고 욕 엄청 처먹으면 판례를 변경하죠. 예, 법을 돌파할 때도 있어. 가끔은 판례가 욕 엄청 먹으면. 그럴 때 빼고는 판례는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걸로 한번 볼까요? 위로 올려봐. 저기에 있는 거. 여긴 안 나오지만 기타 공법인 중에 영조물법인이야. 영조물법인. 경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영조물법인.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이거 생각해봐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내가 저기 딴 데 어디 출강 나가다가 차에서 들은 건데 보고 오우씨 세상에 역시 미친놈 많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대법원까지 갔어요. 신기한 사건이라고 뉴스에 나온 거야. 뭐냐면 지가 고속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달리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 손해가 발생했죠. 근데 한국도로공사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도로공사한테 이건 국가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행정주체잖아. 그죠? 한국도로공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고속국도에 안개가 많아. 꽃도 아니야. 안개가 많아. 낭만적이긴 해. 근데 앞이 안 보여. 사고 났어. 왜 고속국도에 안개가 많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돈 내놔. 말이 돼요, 안 돼요? 치워봐 한번. 아니, 안개 치울 수 있었으면 국가의 능력으로 도로공사의 능력으로 안개 치울 수 있었으면 국가가 지금 미세먼지도 치웠죠 이미. 그죠? 이걸 어떻게 치웁니까? 방법이 있긴 하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만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만화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이렇게 구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만들어 놨다가 비행기 들어올 때만 싹 열어주고 씩 들어오고 닫고. 공상과학 만화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 그치? 예.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지. 중국이 아무리 방구를 뿡뿡 껴도 우리 냄새도 안 맡지.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직 이거 내가 어렸을 때니까 8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봤던 만화 상황 아직도 못 만들었어. 그치? 이거 만들어야 돼요. 뭐 그렇게 치면 뭐 국회 밑에 마징가 제트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치? 있을지도 몰라. 그치? 강철비 보면은 지금 우리 밑에 땅굴 있다잖아. 그치? 있을지도 몰라. 그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 안개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당연히 지죠. 이게 도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했으면 도로공사 잘못이니까 도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잘못으로 국민한테 피해가 발생한 거니까. 하지만 이건 도로공사가 아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불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면책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미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데 그걸 얘 잘잘못이라고 따질 수가 없는 문제잖아. 그치? 안개 이런 거예요. 안개. 저 국가배상 가면 이제 이거랑 뭐 그런 비슷한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앞에 있는 트럭이 가다가 쇠 파이프를 이렇게 차량 있잖아. 뒤에 막 건축자재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차량 트럭 하다가 이제 잘 안 묶었어. 또 이것도 잘 묶는 애들 엄청 잘 묶죠. 난 내가 묶으면 맨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묶어요. 군대에서 보급병이었는데도 이게 묶는 게 난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 나 포승도 못 묶어요. 내가 묶으면 다 풀더라고. 이게 줄 잡는 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줄 보면 막 싫어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렁이 같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근데 딱 떨어졌어. 테파표가 고속도로에 띵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 가던 차량이 뭐예요? 갤로퍼였는데 갤로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거 고속도로인데 제한속도 제한이 있는 듯이 뭐 엄청 빨리 달리고 있잖아. 가다가 못 멈췄지 당연히. 바퀴로 팅 찬 거야. 딱 차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차면 스핀 딱 먹지 슉 돌아갔어.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프라이드 티코 되게 조그만 소형차였어요. 그쪽으로 튀 날라가고 운전자를 푹 죽었어. 그래서 유가족이 돈 달라고 했어. 고속도로 똑바로 관리 안 하냐? 이랬단 말이야. 똑바로 관리 안 하냐? 왜 고속도로에 그런 쇠 파이프가 떨어져 있어?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 졌어? 한국도로공사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공사 잘못이 아니야. 도로공사 잘못이야? 고속도로에 고속국도 위에 쇠 파이프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는 있는 거야. 고속국도에 왜 쇠 파이프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문제는 있는 건데 역시 또 면책. 이게 왜 면책이야? 어떤 선배 강의하는데 여기서 이 얘기해서 나 깜짝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이거 들었거든? 이 사람이 한국도로공사 면책을 당한 이유가 날라오는 0.1초 만에 날라오는 그 쇠 파이프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사이에 들어와서 인터셉트를 못 해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그 인터셉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이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 인정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판례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고속국도를 한국도로공사가 순찰을 해요.
예, 근데 그게 내부 규정에 따르면은 뭐 20분 단위가 있고 30분 단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원이 그것을 해태한 게 아니에요. 예, 시간 단위 맞춰서 순찰을 했어요. 순찰을 했는데 얘가 거기 지나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금 떨어졌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나가고 나서 5분 뒤에 떨어진 거예요, 쇠파이프가. 근데 그 고속도로 얼마나 넓은데 그거를 20분 30분 단위보다 더 촘촘하게 순찰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얘기한 다 고속국도지? 뭐예요?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 이때 뭐 적용했을까? 국가배상법 적용했을까? 민법 적용했을까? 판례가. 민법 적용했죠. 판례는 현실적으로 세상 속편하게 산다고 했잖아. 여기 없잖아,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가 없으니까 그냥 민법 적용한 거예요. 민법 적용한 겁니다. 오케이.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밑에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아까 얘기했잖아. 네, 공의무 부담사인. 공의무 부담. 패스원. 패스원은 공무삭사인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만 부과받은 친구입니다. 의무만 부과받은 친구이기 때문에 패스원이 나한테 3.3% 내놔 이렇게 하는 건 처분 아니에요. 네, 처분 아니고 원래 내가 나라에 내야 될 돈이에요. 나라에 내야 될 돈인데 얘가 그냥 전달해 주는 거야. 뭐랑 비슷한 거야. 야, 나 오늘 강의스하고 저기 못 간다. 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못 간다. 야, 그럼 이제 다른 친구한테 야, 가는 길에 좀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얘가 낸 돈이야, 내가 낸 돈이야. 내가 낸 돈 거잖아. 이거 부조 내가 한 거야. 그지? 얘는 전달만 한 거야. 그런 거야. 패스원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예, 그냥 내 돈을 국가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공의무 부담사인이지 공무삭사인 아닙니다. 예. 공무삭사인 별거 없죠? 네. 오랜만에 집중하네. 예, 집중하는데 끝났어. 그치? 끝났어. 다음에 이제 행정개입청구권 문제인데 10분 만에 해봅시다.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행정개입청구권. 네. 너 안 할래? 말 안 되는구나. 애들 교육은 때려야 되는데 네, 이거죠? 행정개입청구권. 이게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아니고 이 상황 재량 이용으로 수축. 재량 이용으로 수축. 뭘로 이용으로 수축? 무슨 국? 중동고충국. 중동고충국. 중동에 있는 나라 고충이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죠. 걔네들이 하는 짓이 뭐해? 아니,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성내동에 살던 집, 난 거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가고 나 옛날 여기 살았으니까 내 집이야 이 새끼 나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미친놈이죠. 제정신 아니죠. 걔네들 정신 못 차리나? 그지? 에휴,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나라가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죠? 예, 중동고충국,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소홀함 없이 손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보충성,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다. 문제 나오는 거. 뭐 있냐면 약속. 조리법상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잖아요. 조리법에 신뢰보원칙도 있잖아. 신뢰보원칙. 약속하면 재량의 영으로 수축해요. 약속하면. 이런 걸 생각해봐. 만약에 A라는 사업 공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여기서 회사가 갑을병. 세 개의 회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저한테 허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럼 행정청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셋 중에 누가 이 일을 제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재량권 행사를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갑회사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여기서 A라는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할 거예요.
공고를 했을 때 네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난 너한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돼? 재량은 영업축합니다. 3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갑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뢰보 원칙이에요. 알겠죠? 예, 중동고충국 하나하고 신뢰보 원칙하고 이거 2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2개면 다 풀립니다. 알겠죠? 예, 그거예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행정개입 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하는 건데 특정 처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이행청구권. 수익적 처분이겠죠. 그렇죠? 예,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의 종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뭐 아까 배운 대로 권리가 인정되려면 이것도 권리예요. 권리가 인정되려면 의무부가 사익부 2개가 있어야 되죠.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한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 개입 의무가 있어야 돼요. 국가 쪽에 행정 개입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정 개입 의무. 네, 요것 때문에 재량의 영으로 수축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요. 재량의 영으로 수축. 예, 기속행위면 당연히 사익보상만 인정돼도 기속행위였잖아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해야 한다. 근데 내가 1, 3의 요건 다 갖춰갔다? 다 갖춰갔어요? 기속행위죠? 그럼 나는 사익보상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는요, 이건 문제가 없죠. 당연히 나한테 허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속행위니까. 기속행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량일 땐 얘가 요건 1, 2, 3을 다 갖춰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재량이 영으로 축해가지고 해야만 한다라는 하나의 올바른 판단으로만 존재해야지 행정개입 청구권을 내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재량행위일 때 뭐가 필요하다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걸 통해서 의무부가 부분을 행정개입 의무로 바꿔줘야 된다고. 무하자 재량사 의무에서 행정개입 의무로 전환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행정개입 의무가 누구하고 결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익보상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권의 성립 요건. 이쪽이 중요하다고. 행정개입 의무가 인정돼줘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재량의 영으로 수축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네. 이걸로 그냥 기억하면 돼. 이걸로. 밑에 보시면 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라고 한다면 안 찍어도 돼. 카톡에 올려줄게. 뭐야 또 그래. 카톡을 경험 안 해봐서 그래. 어제 결석해서. 네,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 있을 때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때 그때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2가지죠. 이행청구권과 실체법 적용권. 이거 수익적 인정해 주세요. 이행청구권. 실체법대로 행동하란 말이야. 예, 실체법 적용권 2개가 결합하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의 종류는 2개가 있어요. 수익적 처분이니까 몇 유형? 2유형, 4유형. 2유형, 4유형. 그치? 1, 3은 방어, 2, 4는 요구. 수익적 처분이면 2, 4. 2, 4 상황이지? 여기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이러면 전자는 이용해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2번째 후자, 사유형 뭐라 부른다고?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 2개입니다. 예, 구분하셔야 되고요. 무하자 재량의 청구권하고 비교하시게 되면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된 내용이죠. 예. 행정개입 청구권은 실질적 권리예요. 실질적 권리. 예, 실제로 그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건 진짜 실질적인 권리야, 진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무하자 청구권은 뭐예요? 그냥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형식적 권리란 말이에요. 둘을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실체적 권리이자 실질적 권리이다. 행정결정의 내용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면서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다. 이거는 우선 이거부터 나눠. 뭐냐면 권리에는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 2개로 나눠져요.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 오케이?
행정개입청권 먼저 해야지 앞에 있는 무화자진청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무화자진청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알겠지? 예, 보세요. 내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체적 권리야. 알겠어요? 왜냐면 그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거야? 실체법. 실체법. 그래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체적 권리야. 요거의 반대말은 절차적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 아까 비교했던 거 생각해봐. 응답 신청권은 내용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그건 절차적 권리야. 이행 청구권은 내용 있어요. 이거는 실체적 권리야. 그런데 다시 이 실체적 권리에 무화자질환 소송권, 그 다음에 실체법적 권리 행정개입청권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무화자질환 소송권이죠. 실체적 권리야 이게 우선. 실체적 권리인데 그거 안에서 다시 실질적 권리, 형식적 권리.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그냥 하자 없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거는 형식적 권리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구분을 하는 거야. 응답 신청권이 절차적 권리야. 이행 청구권이 실체적 권리야. 그 다음에 실질적 권리, 형식적 권리 이렇게 나눠져. 행정개입 청구권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 권리야. 그런데 무화자질환 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야. 형식적 권리. 개소리야 이런 표정이야. 여러분 시험에 이 표현이 다 나와요. 네, 이게 힘든 거야. 나 주관식에서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왜? 안 쓰면 그만이야. 주관식에는 안 쓰면 안 걸려. 안 걸리면 장땡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 이게 더 어려워 객관식이. 그래서 설명이 다 4개 기억 다 뭐라고 반대. 절차적 권리 반대는 실체적 권리. 내용이 있냐 없냐. 그러면 형식적 권리 반대는 실질적 권리.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할 수 있냐. 그 차이라고. 그래 다 거기 끄덕였어. 그래 그거야. 근데 이런 거 있지. 1층까지 내려오면 까먹어. 알겠어? 1층까지 내려가긴 내려가. 밥은 먹어야지. 내려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을 때는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최선이에요. 앉아서 생각하면 속 터져. 그래서 지나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하면서 계속 시간 세이브를 하셔야 돼. 알겠어? 반복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여부. 이건 사실 크게 문제 안 나와요. 이걸 생각을 해봐. 실체적 권리죠. 실체라는 이 내용은요. 그걸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무슨 그릇? 소송 절차.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 행정작용법 있죠? 이거는 내용물이야. 저 뒤에서 다루는 행정구제법 있죠? 그건 그릇이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를 거기 가가지고 담아주는 절차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담는 그릇은 의무행소송이에요. 의무행소송이야. 아직은 여러분들이 왜 굳이 의무행소송이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건 우선 생각하지 말고 행정개입 청구권은 바로 의무행소송을 연결시키세요. 머릿속으로. 저거 수익적 처분 해달라는 거잖아. 의무행소송 제기하면 뭐 해줘? 야, 저한테 저거 허가 수익적 처분 해줘 라는 명령 판결이 나오거든. 명령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행청구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의무행소송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뭐밖에 없어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부자격파기소송밖에 없잖아요. 의무행소송이 없다고요. 그게 이딴 걸 뭐하러 인정하는데?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가 이런 거 인정했을까요? 우리 판례가 행정개입청구권이냐 말을 해봤을까요? 판례는 그냥 법대로 한다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 의무행소송 없죠? 한 번도 행정개입청구권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 적은 있지만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다고 이게 공전되는 무의미한 관념적 논의인 건 아닌 겁니다. 왜냐? 거기 내용이 나오죠? 행정심판은 있잖아. 행정심판에는 은맹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판례는 뭐를 기준으로 보니까 소송을 기준으로 보니까 은맹소송이 없어서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거를 지금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 보시게 되면 2호형에 있어서의 행정의 발급 청구권 있죠. 그 다음에 4호형에 있어서의 협의 행정 개입 청구권 있죠. 협의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한 사실은 한 번도 없는데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인정한 적은 있어요. 이게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사건이에요. 내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재들하고 좀 쌓아놓겠습니다. 도로에. 그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놨다? 근데 여기다가만 안 쌓고 막 여기저기 다 쌓아놓은 거야.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행정청이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빨리 그거 치워. 치울 때까지 공사중지 이렇게 한 거야. 공사중지 했어. 그러면 얘가 있잖아. 그냥 돌파 안 했어. 착해. 그래서 어떻게? 치웠어 이렇게. 모래도 이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철근도 이쪽으로 모으고 해서 자기가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자재들 놨어요.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켰던 그 사유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잖아. 그치? 해소됐지? 그러면 얘가 공사중지명령이라는 부작위 하명을 취소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는 거야. 계속 공사를 못해. 그 얘가 뭐 했어? 공사중지명령 좀 해제, 취소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얘가 거부를 하네. 이랬을 때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인정을 했냐? 취소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응답 신청권 있잖아요. 신청권 원래 인정 안 돼요. 원칙적으로 신청권 인정 안 되는 친구가 3명이 있어요. 제재 처분, 취소 처분, 거부 처분. 제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제재 처분. 그 다음에 그거 취소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취소 처분. 그 다음 제가 허가 신청했는데 걔한테 거부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부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만 인정했어요. 이게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냐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면 봐봐. 아까 상황 거꾸로요. 행정개입 청구권 뭐야?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 응답 신청권은 당연히 있는 거지. 이해돼요? 되는 소를 포함한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나 중학교 나온 거 맞죠?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되면 그러면 신청권 인정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영역인데 취소 처분을 신청하는 거 원래 인정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조리상 신청권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인정한 거야?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을 인정한 거예요. 발급 청구권을.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 2유형에서의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인정한 적은 있지만 4유형에서 협의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한 적은 없다. 없다. 예, 정리를 하시고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배웠던 내용. 공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량의 영월 축도, 예, 중동고충국 그 내용이 전부고요.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가 인정된다. 그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개입 의무가 국가한테 인정된다. 그게 71페이지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권리구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송부터 심판까지 다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뒤에 가게 되면은 72페이지 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봐봐 있잖아. 72페이지 있잖아. 그치? 네, 안 찍어도 돼.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이렇게 옮긴 거야. PPT로. 옮긴 거야. 됐습니다. 됐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됐으면 무하자 재량의 청구권 얘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독자성 인정 여부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날 오실 때까지 내가 한 명씩 질문할 거야. 알겠지? 다는 안 돼도 몇 명이라도 질문할 테니까 기출문제 풀이를 느끼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소감 발표 한 명 앞에 나와서 안 올 거지 일요일날 소감 발표해야 되니까 오시고 알겠지? 발표 시킬 테니까 어쨌든 몇 강이라도 하나당 1시간 정도씩 될 거예요. 1시간 정도씩. 그래서 그때까지 한 4-5개라도 좀 들어보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좀 감을 잡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